지구촌 곳곳 글로벌 MK 여러분, 여러분과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관해 나누고 있는 IBA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통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북한은 어떤 이미지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학생 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북한 쪽에서 뭔가 도발을 하고 이제 욕설이 섞인 그런 담화문을 발표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적대적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꼈지, 뭔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그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이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북한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제자들을 기준으로 이 유대인들 커뮤니티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굉장히 미묘한 감정을 촉발하는, 미움도 있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피해 다니는, 더러워서 피하기도 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유대와 땅끝, 요즘 말로 하자면 남한과 열방, 이렇게 하시지 않고 북한이라는 분명히 하나의 존재였는데 약간 분단국처럼 되어 있는 이곳을 정확하게 딱 찝으시는 거예요. 여기 거쳐서 가는 거죠. 그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사마리아를 타겟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저는 세상 곳곳 글로벌 선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들과의 어떤 하나됨에 대해서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사과정을 통일학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도 일부 나와 있고 한반도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중국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남한도 휘황찬란하죠. 근데 북한은 불이 완전 꺼져 있는 것입니다. 뭐 평양처럼 보이는 아주 그냥 밝고 작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빛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2014년도에 나사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의 이미지가 아닐까. 굉장히 닫혀 있는 나라인데 또 경제적으로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과 또 이 이미지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MK 친구들 중에서 이 그림 그린 친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그리고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통일에 관련된 뭐 포스터 그리라고 이제 요구를 받는, 선생님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포스터를 그릴 때, 야, 포스터 그리기 어렵다, 빨리 통일해라, 10초 준다, 통일해라, 막 이런 초등학교, 막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실제 통일에 있어서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저는 저 나름대로 만든 4개의 질문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4가지 질문을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우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가. 탈북민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마주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해도 사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서 북에서 오신 이 분들을 여러 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벌어질 일, 그리고 통일 이후에 벌어질 일을 대충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특히 최근의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한 사람으로서 남한에 살든지 아니면 해외에 사는 남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형태의 통일이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아마 여러분 세대가 될 텐데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일 세대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질문을 보통 어른들에게 던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만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최근 2013년 이후로 북한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일단 남한에 산다라고 한다면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변화인데 북한이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획 경제라고 하죠. 국가에서 모든 생산물들을 전부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거를 모든 인민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계획 경제로 돌아갔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가뭄 그리고 또 홍수,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가운데 계획 경제가 완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먹고 살고 있냐면 시장 경제로 이 나라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북한의 이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당이 계속해서 뭔가 통제하고 압박하는 그런 기조는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도시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노동한 만큼 뭔가를 벌어들이는,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회를 정말 잘 잡아서 돈주라고, 전문용어로 돈주라고 하는데 대기업 사장, 회장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지역 주민들도 여러 탄생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 자체가 열심히 일하면 또 그만큼 벌 수 있고 또 뭔가 투기 성향, 땅에도 투기하고 아니면 건물에도 투기하고 이제 이런 성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다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일을 예상하는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과 연계가 되는데 북한 땅은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닫혀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에서 일부 공식적으로 들여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20년만 봤을 때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그러니까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유럽 같은 곳에서 오래 살면서 그곳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공장을 짓고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여러 비즈니스 에즈 미션 사례들을 봤지만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맴기업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한 출신인데 미국의 어떤 영주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 안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워서 북한 사람들과 날마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안에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 목적성. 그래서 내가 탄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 기업을 통해서 날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비록 복음을 직접 입으로 전할 수 없고 뭔가 제자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노출시킴으로써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 일일이 나눌 수 없어요. 기업 이름도 나눌 수도 없고 몇 명이 일하고 있다라조차도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분들은 적지 않은 수가 북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제조업도 있지만 뭐 버스 회사라든지 약을 만든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북한 사람들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기 정부로부터, 이웃 주민으로부터 감시받고 억압받는 이 사람들이 이 기업 환경 가운데 딱 들어와서는 날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 뱀 기업가의 정직과 성실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덕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이들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남한 출신이라 그래서 내가 욕하고 저주했지. 그리고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또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경계했지.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2년을 같이 일하고 3년을 같이 일하면서 이 북한 사람들 안에, 아, 기독교가 우리 정부가 그렇게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내가 그렇게 혐오하던 기독교가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겠다 하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몰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 있는 이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It's about being, not doing. 선교는 막 뭐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그리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것도 선교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being이다. 그냥 내 안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꽉 차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 행동하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특히 이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에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함께 살아감의 가치, 함께 살아가며 자연스레 드러남의 가치. 여러분, 특히 지금은 북한이나 어떤 이런 선교지,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곳뿐만 아니라 한국만 해도, 미국만 해도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교회든 성도든 사회 가운데에서 원어브댐으로 살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의 신앙도 너 그냥 그런 특별한 종교를 믿고 있구나 하고 그냥 탁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교는 어떤 식으로 수행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가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탈북민들과도 일해봤고 북한 내지 사업자들을 통해서 북한 안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다 들었는데, 저렇게 봤을 때는 한국의 모든 대학교 그 학과 이름이 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통일한국에 진짜 필요하다. 통일이 된 이후에도 필요하지만 통일이 되기 이전에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북한 땅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딱 보고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네 하고 들여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이 뭐냐면 법학, 상담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행정학, 전산전자, 기계제어, 산업디자인, 도시환경학, 이런 것들 뭐 등등이에요.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혹시 통일한국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북한이라는 한 나라, 거국적인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돼라는 그런
큰 비전보다는 하나하나의 마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양 위에 있는 평성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달리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이 도시 안에서 돈이 굉장히 잘 돌거든요. 이 안에 북한의 3대 시장이, 하차 시장이라는 3대 시장이 있었고, 지금도 이 안에 이런 경제활동이, 사회경제활동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통일 전이든 통일 후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컨셉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나눴죠. 이지성 작가의 그 표현을 빌어서 창조적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현재 상태, 이런 가운데서 내가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서 어떤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통일의 과도기, 통일 이후에 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건강한 마을 공동체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을보다도 스코프를 더 줄여보면 결국 한 사람, 한 영혼이 나와요. 그 한 영혼이 어떤 사회적 필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내가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줄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도시학, 도시민 연구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안에 보면 경영, 경제, 사회복지, 상담심리, 행정학, 도시환경, 선교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융합적인 선교 비전이 탄생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뭐 이후에 강의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북한과 통일한국을 생각할 때 유엔에서 제시한 17개의 과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과제를 주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1번 No Poverty, 2번 Zero Hunger, 그리고 뭐 뒤로 가면 뭐 Quality Education도 있고 Decent Work, Economic Growth도 있고 Sustainable City, 뭐 Life on Land, 그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도 북한이든 통일한국이든 너무나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제가 매주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이 17가지 과제를 이렇게 펼쳐놓고 창업부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조적 상상력을 한번 또 발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과 통일한국에 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